토마토 인터뷰 시간입니다. 토종 항공기 개발 그리고 수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항공우주 카이. 최근 M&A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7일에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공격 항공기 KT-1의 페루 수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KT-1은 아시아와 유럽 등지에 그동안 100여 대가 수출이 됐는데 이번 페루 수출의 성사는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남미는 브라질 그리고 스위스가 장악한 거대 항공기 시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유럽 하늘을 누빌 KT-1과 또 카이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오늘은 김홍경 사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KT-1의 페루 수출을 축하드립니다. 수출 계약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그 페루하고 수출한 내용은 KT-1 기본 훈련기 열대하고 또 KT-1에 기총을 장착한 공격형 열대하고 20대를 수출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20대 중에서 4대는 우리가 직접 조립해서 수출을 하고 나머지 16대는 페루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계약 기간이 총 48개월 정도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브라질 등 일부 업체가 그동안에는 독점적으로 좀 기득권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전략이 이번 수출 성사에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남미는 거리로도 굉장히 멀고 또 그 지역 특성이 브라질이 그 지역에 이제 맹주 노릇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에 그 엠브레어사라는 데가 그 항공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하는 훈련기, 이게 남미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었죠. 그런 시장을 요번에 이제 저희가 KT-1이 수출하게 돼서 앞으로 페루에 대한 추가적인 물량, 그리고 남미 다른 나라에 대한 그 훈련기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그 남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민관군이 합동해서 개척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훈련기는 결국 사는 사람이 상대방 정부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이제 이 훈련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래 요번 그 장기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만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5번 있었어요. 네.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KT-1 수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의원 외교도 자원을 포함해서 페루 지역에 3차례 의원 외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항공기의 품질이나 또 계약 이행에 관해서 보증한다 하는 의사표시도 했었고 또 우리 공군의 고위 간부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현지에 가셔서 대한민국 공군이 이 비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효과를 얻었다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모두 합해져서 이번 수출이 성사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페루에서 정부 간 거래 방식 계약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이제 코트라가 정부를 대신해서 계약 주체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정부 간 거래 방식이 흔한 경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계약 체결까지 어려웠던 점은 혹시 없었는지 또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나 또 제도적으로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부 간 계약 방식을 사실 최초로 저희가 한 셈입니다. 근데 이제 방산물자 교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각 나라마다 그 거래하고 관련해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 굉장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정부 간 거래를 하면은 이제 그런 데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정부 간 거래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그 관련 법 체계가 정비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의 규정으로 보면은 이제 코트라가
그 정부 간 거래의 경우에 우리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 계약 이행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게 일반 상품이 아니고 이제 방산업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약을 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페루 정부와 우리 정부가 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또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돼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그 G2G 계약, 정부 간 계약을 희망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출 성사까지 참 어려운 고비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KT1의 페루 수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지금 훈련기 두 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KT1하고 이제 T50을 생산하는데요. KT1은 이번에 페루에도 훈련기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기도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만은 남미 시장의 경우에 훈련기뿐만 아니라 공격기 수요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밀림 지역의 그 마약 퇴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있고 해서 남미에 상당수의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요번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6대를 페루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페루 현지에서 생산하면서 남미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T50도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이제 처음으로 수출을 했고 네. 여러 나라들하고 지금 수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좋은 소식을 국민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KT1의 추가 수출 전망도 밝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남미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급의 그러니까 기본 훈련기로서는 우리 KT1이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본 훈련기는 꼭 필요한 비행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질문을 저희가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대한항공의 단독 입찰로 유찰이 된 이후에 2차적으로 대한항공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카이의 M&A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끊이지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M&A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현재 하고 있는 항공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이라든지 산업 발전 정도로 봤을 때 항공우주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를 해결할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주 구성을 보면은 4대사가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진 주주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의 회수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경영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우리 주주사들이 생각하고 지금 책임지고 경영할 주주사를 찾는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항공하고 현대중공업이 의사표시를 했고 지금 예비실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실사를 아마 이번 달 중으로 마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12월 초쯤 되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11시 구간 들어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동반 매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420억 원, 기관이 70억 원 정도의 순매도입니다. 코스피는 이에 따라 0.6% 정도 하락하면서 1883선, 코스닥 지수도 0.8%가량 낙폭을 늘렸습니다. 현재는 517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